평생 모은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게 제 마지막 실수였다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는 것은 4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아내 은주의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짧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야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퇴한 지 이제 5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땐 분 단위로 쪼개 쓰던 시간이 이젠 하루가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토스트 한 장,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믹스 커피. 은주가 살아있을 땐 아침상이 풍성했는데 이젠 그럴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통장 3개와 손때 묻은 도장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줄지 않았는지, 이상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면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데 문제없어.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예금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노인들이 하나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도 가끔 그들과 함께 걸었지만 오늘은 그냥 창가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보, 난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이고 외롭지만 익숙한 하루. 그는 이 일상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요. 아들 성민이 찾아온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이번엔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를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우는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없었지만 그래도 과일이라도 깎아놓고 싶었습니다. 사과 2개를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성민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앉아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건강하시고요? 응, 뭐 그럭저럭 지내지.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금융사기 많이 늘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 뉴스에서 봤어.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요. 요즘 수법이 진짜 교묘하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도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끊었지만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통장이랑 자산 관리를 제가 좀 맡아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보고하듯 정리된 말투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내가 바쁠 텐데. 괜찮아요. 요즘은 앱으로 다 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관리하면 아버지가 편하시잖아요. 성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생각보다 빠듯하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우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의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민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몇 가지만 서명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미리 준비해 왔어요. 정우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가 섞여 있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설명해 주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랑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정우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정우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기분을 덮어버렸습니다. 가족인데 뭐.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민은 정우를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았어요. 같이 가시죠. 정우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은행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성민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요. 은행 안은 한산했습니다. 성민은 정우를 창구로 안내하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직원이 바로 응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 고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산관리 위임 절차 진행하시러 오셨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정우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 몇 장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예금과 적금, 그리고 펀드 일부를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시는 절차입니다. 여기 서명란에. 잠깐만요. 정우는 직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명의 이전이요? 그냥 관리만 맡기는 거 아니었어요? 성민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 명의로 해야 제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급하게 돈 필요하실 때도 바로바로 처리되고요.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 자산 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까지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정우는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지만 입안이 계속 건조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도장도 여기 찍어주세요. 정우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 위에 꾹 눌렀습니다.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네, 완료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성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정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서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차 안에서 성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투자 상품도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잘 알아볼게요. 정우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장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의 것이지만 동시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지만 이번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우유, 식빵, 계란, 그리고 좋아하는 고등어 통조림.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빅! 기계에서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한데요.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직원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정우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정우는 바로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카드가 안 되던데. 뭔가 문제 있나? 성민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정리했어요. 정리? 무슨 정리? 불필요한 카드 해지하고 한도도 조정했어요. 아버지 혼자 쓰시는데 그렇게 높은 한도 필요 없잖아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데 괜찮으시죠? 현금도 있으시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카드 사기도 많아서요.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됐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지갑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드가 2장 줄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ATM에 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우는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카드가 기계에 먹혔습니다. 잠깐, 이거. 정우는 기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카드가 먹혔는데요. 비밀번호를 몇 차례 틀리셨나 보네요. 신분증 주시면 재발급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계좌는 현재 거래 제한이 걸려 있네요. 거래 제한요? 네, 명예 이전 절차 중이라서요. 공동 명의자분께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통장이지만 이제 자신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은행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왜인지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우는 성민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기 어려웠으니 일주일쯤이야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우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 삔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 같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 마침내 성민이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뒤편에서 사람들 말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아, 통화 괜찮니? 지금 좀 바쁜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응, 그런데.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카드 일 말이야. 그리고 통장도 좀 이상하던데. 아, 그거요? 성민의 목소리가 약간 귀찮다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했다고. 불필요한 거 없애고. 그래도 내가 쓸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있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정우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았다,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민아,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라.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괜찮으시죠? 정우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이 드는 일상.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었고 가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혹시 성민에게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성민의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성민이 요즘 바쁜가 보더라. 전화도 잘 안 받고. 네, 프로젝트가 크대요. 집에도 늦게 들어와요. 그래,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으세요.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응, 나야 뭐. 짧은 대화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같은 세상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사라진 것과 같다는 걸.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혼자 너무 예민한 건가? 사진 속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방 불빛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가 떨어졌고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쓸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성민아, 생활비가 좀 필요한데.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부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성민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직장 동료에게 말하듯 한 30만 원 정도면. 30만 원이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많아? 한 달 생활비인데.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30만 원이 필요할까요? 식비랑 공과금이면 2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도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내 돈 달라는 거 아니냐? 아버지 돈 맞죠? 근데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효율적으로 써야죠. 효율적으로. 그 단어가 정호의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번 달은 20만 원만 쓰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아끼시고요. 알았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 돈인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돈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호의 통장으로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보냈습니다. 아끼셔서 쓰세요. 정우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생활비. 자신의 돈을,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물건을 담다가 정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카트에 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정우는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우유, 식빵, 계란, 라면, 김치. 가장 싼 것들만 골랐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2만 원. 정우는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남은 돈은 8만 원.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며 정우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일은 평생 살며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 20만 원을 쪼개 쓰고 있다니. 저녁을 먹다가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은 남았고 반찬도 남았습니다. 정우는 그것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껴 먹어야 했으니까. 그날 밤 정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정우는 몸을 뒤척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은주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아니, 애초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우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정우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여는데 정우는 8시 반부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우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명의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내 아들 명의로 일부 이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고객님 명의로 된 자산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만 이전했는데요. 여기 기록을 보면 전액명의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자로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액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정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그날 성민과 함께 왔던 그날의 서류였습니다. 저는 일부만 이전하는 줄 알았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하셨어야 했는데요.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정호의 귀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명의자분께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리자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우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지만 정우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전액, 명예 이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행 다녀왔다. 전액명의 이전이 무슨 일이냐? 당장 전화해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30분이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정우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돈도, 선택권도, 존엄도.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일은 평생 살며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사진을 안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호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민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1개, 김치 조금,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현금은 2만 원. 그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정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그게 점심이자 저녁이었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뺨은 푹 꺼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직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자산은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성민에게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괜찮으시죠?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뵐게요. 정우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물음표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써야 할까? 내 돈 돌려달라고 써야 할까? 왜 나한테 이러냐고 물어야 할까?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이 없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하나를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기름도 없었습니다. 물을 조금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계란 하나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도 없이 그냥 계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포크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모아둔 돈까지 다 날렸어. 우리 평생 모은 거 다 날렸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걸.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얼룩졌습니다. 정우는 급히 닦아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우는 사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정우의 뱃속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2만 원으로 뭔가 사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잠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깨어나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겐 그 시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돈도 가족도 희망도 없이 텅 빈 자리에 홀로 남겨진 늙은 남자. 그게 지금의 박정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소파에서 잠들었는지 침대에서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김윤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정호 씨. 잠깐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윤자 씨는 정호의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정호 씨 안색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자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반찬 좀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나눠 드시라고요. 정호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자 씨가 강권했습니다. 에이, 이웃끼리 이런 거 주고받는 거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윤자 씨는 현관 안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정호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윤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 씨, 밥은 드시고 계세요? 네, 먹고 있습니다. 윤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어떡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자 씨는 정호를 앉히고 가져온 반찬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하고 나물이랑 김치예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정호의 뱃속이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윤자 씨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 제대로 드신 게 언젠데 그래요. 어서 드세요. 윤자 씨는 밥을 퍼주고 찌개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정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윤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정호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윤자 씨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윤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에 정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 이전한 일, 돈이 없어진 일, 연락이 끊긴 일. 윤자 씨는 들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윤자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 가족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호는 윤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제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이 저 모시겠다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제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저는 이 작은 아파트로 쫓겨났어요. 윤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정호 씨처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배신감, 분노, 자책 다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견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윤자 씨는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 씨,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정호 씨는 남아있잖아요. 본인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윤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민센터 가보세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윤자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안 그러면 제가 매일 와서 확인할 거예요. 윤자 씨가 나간 뒤 정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살 같았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윤자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본인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민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떨림이었습니다. 정호는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주민센터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아파트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수척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윤자 씨가 준 반찬 덕분에 아침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창피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윤자 씨의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호는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습니다. 정호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법률 상담은 3층에서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층에 올라가니 무료 법률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한 분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박정호님?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같았습니다. 네, 저요. 정호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호를 앉히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명의를 넘긴 일, 전액 이전된 일, 연락이 끊긴 일.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류는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군요. 은행에서 거래 내역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만 이전받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호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면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가능해요. 1층 복지과에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호는 복지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지과 직원도 친절했습니다. 정호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랑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소득 증명서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호도 그들처럼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록 통장은 없었지만 다른 서류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받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메모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저녁 때 윤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주민센터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정호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윤자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윤자 씨가 가져온 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 포기하겠습니다. 정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얼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윤자 씨가 준 반찬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정호 할 수 있어.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끝까지 해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성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응.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문자 보신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답을 못했네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밥이나 같이 먹죠. 예전 같았으면 정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성민아, 굳이 안 와도 된다. 네. 왜요? 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 요즘 법률 상담 받고 있어. 전화 너머로 성민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법률 상담요? 무슨 법률 상담을요? 너도 알겠지만 내 재산 전액이 내 명의로 넘어갔더라. 그건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관리하는 것과 명예 이전은 다른 거야.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버지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위해서?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민아, 솔직하게 말해라.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쉽게 넘어갈 거라고.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내 잘못 알아. 너무 쉽게 믿었어.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아버지, 이제 난 내 삶을 살 거야. 내 도움 없이.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실 거예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지금이라도 내 재산 돌려주면 법적으로 안 따질 수도 있지. 아버지,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그건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고. 정우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 테니 생각해봐라. 그 안에 답 안 주면 나도 내 방법으로 갈 거야. 아버지.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정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은주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며 정리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자 씨가 또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정호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정우는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윤자 씨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호 씨도 당신 인생 사세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자 씨가 돌아간 뒤 정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진짜로 평온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주가 나왔습니다.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정우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주가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어떤 일이 생기든 이제 정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결국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시작했고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공원 청소 일이었지만 정우는 기꺼이 했습니다. 일을 하며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었고, 누군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서로 의지하며, 정우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 청소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윤자 씨가 준 반찬과 정우가 직접 산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예전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윤자 씨를 만났습니다. 정우 씨, 오늘도 일 나가세요? 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내려갔습니다. 밖은 쌀쌀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수, 오가는 사람들.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우 씨 왔어요? 네, 왔습니다.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벤치를 닦았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을 하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윤자 씨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우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웃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오후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봤습니다. 성민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꽤 있었습니다. 정우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찌개를 끓이며 정우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젊었을 때 은주와 함께 듣던 노래. 저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통장은 없었습니다. 많은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정우는 걸었습니다. 앞을 보며 당당하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 이제 정우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우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정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 무료 법률 상담,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그리고 여러분 곁에 이웃이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